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유지은입니다.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응급수술을 앞두고 치료할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지요. 지난달 논산에서는 한 임산부가 출산을 하루 앞두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통이 밀려오고 출산이 임박했지만 30곳 넘는 병원에서 거절을 당했고요. 결국 홍성의 한 의료원에서 결단을 내려서 무사히 분만 수술을 마쳤습니다. 감염 위험을 무릅쓰면서 수술을 진행한 의료진 덕에 새 생명이 빛을 보게 됐는데요. 세상을 환히 꽃피우는 봄꽃처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전국에 보인다 첫 순서, 시원한 동해 풍경과 함께 늠름한 우리 해경의 활약을 담았습니다. 태평양 16호 함정에 같이 타보실까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동해입니다. 여러분 제 뒤에 보이시나요? 아주 웅장한 함정이 한 대 서 있는데요. 어릴 때 읽었던 위인전 해상왕 장보고를 보고 제가 또 한때 이 바다를 수호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제가 그 꿈을 이루려나 봅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초대를 받았거든요. 배 안은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오늘도 푸르른 동해바다를 누비고 책임지는 대한민국 해경의 태평양급 함정, 일명 3016 함정. 해양 경비는 기본, 해양에서 발생하는 온갖 선박 인명 사고에 즉각 대처함은 물론 수색, 구조, 예인 기능과 해상 화재 진압 등 불철주야 바다를 가르는 3016 함정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볼까요? 이곳은 동해안. 한눈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함정이 눈에 띕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손이 좀 삐뚤네. 아, 드디어 제가 이 해경 함정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정말 진짜 어마어마하죠. 웅장하네요. 예. 야, 이 함정의 이름이 뭔가요? 예, 태평양 16호라고 합니다. 태평양 16호. 예. 태평양 16호. 네. 우리 3016호의 주된 업무는 뭔가요? 여러 가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동해 바다 그리고 독도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정말 위해서. 중요한 일 하고 예. 계십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또 큰 게 있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해양 종사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호기심 가득 안고 드디어 함정에 오르는데요. 제가 지금요, 이 배의 선두 쪽 위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곳은 또 어떤 곳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조타실. 함정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함정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한마디로 함정의 사령실입니다. 이거 영화에서나 보던 그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와,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지금 계신 곳은 조타실로 사람으로 비유했을 때는 두뇌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예. 두뇌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제가 아는 조타는 예. 그 차로 말하자면 핸들 돌리고 이런 게 조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그 차량처럼 운전대도 있고 지금 많은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장비들을 통해서 모든 상황에 대응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해상의 선박 위치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고성능 레이더와 통신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그야말로 핵심 시설이죠. 이곳 함정에는 그럼 몇 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 함정에는 4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근데 출동은 예. 얼마나 자주 나가시나요? 저희가 보통 한 번 출동 나가면 한 일주일 정도 나가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출동을 뛰고 있습니다. 오, 여기 이건 또 뭐야? 안녕하세요. 전호준 리포터가 올라간 곳에 보이는 건 바로 고속단정입니다. 아니, 이 함정 안에 배가 또 있네요. 네, 이게 고속단정이라는 거고 저희들 배에는 4대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속단정 그러면 어떨 때 사용하나요? 예, 보통 TV에도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불법 외국어선 단속에 투입이 되기도 하고요. 보통은 동해상에서는 인명 구조 상황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2월 달에 동해상에 상선이 침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선원 17명을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 구조를 실제로 한 적이 있습니다. 최대 속력 40노트인 고속단정은 주로 불법 어선 단속과 인명 구조 활동에 나섰는데요. 지난해 12월 2일 기상 악화로 인해 파나마 선적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수무책 침몰하는 배 안에서 17명 선원들의 목숨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가라앉는 선체를 수색하며 발빠른 구조 활동을 통해 인명사고를 막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눈에 띄는 저 거대한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 이거 포 아닌가요? 포. 네, 맞습니다. 저희 함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비인 40mm 브레다 함포입니다. 대박. 너무 멋있어요. 와. 아니, 그럼 이게 위력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선박 선체, 그럼 철판 정도는 관통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의 함정에 맞설 기관포인 함포 역시 늠름합니다. 조타실이 함정의 머리였다면 이곳은 함정의 심장, 바로 기관실입니다. 배를 움직이는 엔진과 내연기관이 설치된 곳으로 사람으로 치면 다리와 같이 배가 앞뒤로 움직이는 추진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죠. 자, 여기가 바로 기관실이랍니다. 이 기관실이라면 뭔가 이 심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이제 기관실이잖아요. 예. 기관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최고 중요합니다. 그 함정에서 장비 작동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이상 있으면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 기관실에 주요 장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예, 있을까요? 간단하게 앉아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엔진 1, 2, 3, 4 주기관이 총 4대가 있습니다. 네. 이 주기관이라는 거는 배의 추진력을 이용해갖고 전진하고 후진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3016 함정은 친환경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저속에서는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로 전동 모터를 구동시켜 항해하고 고속 시에는 디젤 엔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상황에 따라 속력을 적절히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능은 유류를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는데요. 선박 내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해 쾌적한 환경을 갖추도록 도와줍니다. 자, 2호줄 가자! 아니, 비상 상황이라도 발생한 걸까요? 자, 2호줄 가마! 이 줄은 현재 저희들이 접어낸 상태에서 배를 지금 육지하고 연결이 되어야지만이 저희들이 이제 자유자재로다가 육상도 건너가고 또 배로 또 건너오고 이러한 역할이기 때문에 항상 이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섬세하게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 빈틈없이 훈련하고 점검합니다. 2호줄 가자! 이 함정이 또 독도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저희 함은 출동 경비 중에 독도 경비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승조원 총원이 국민의 자존심인 독도 주권소를 위해서 항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존심 독도. 너무 좋네요. 예. 또한 그 독도 주변 해상에는 좋아하는 우리 여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선들을 안전조업 여부를 수시로 살피고 있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해양 사고에 대비하여 저희 해양경찰은 평소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며 구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 한편에선 뭔가 채비가 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언뜻 봐도 지금 잠수복 같거든요. 예. 지금 뭘 준비하고 계셨나요? 경비를 뛰다 보면은 이제 부유물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로프 같은 것들이 이제 스크류에 감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밑으로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 카메라로 이제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칼로 갖고 들어가서 로프를 제거한다든지. 지금 하는 작업은 입수를 통해 실시하는 선저 검사인데요. 이 역시 해경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직접 배 밑으로 들어가 항해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조치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아주 반가운 경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동해지방경찰청이
개청 16년 만에 이 청장님의 직급이 상향됐다고 해요. 강원 도민 여러분의 그 성원에 힘입어 우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2월 22일 날 최한강급으로 직급이 격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지방해양경찰청에서도 동해바다를 안전하게 수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욱더 노력할 것이며 한 태평양 해양 그 주권을 수호하는 데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도와 우리 동해바다를 수호하시는 앞으로의 또 포부를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독도 주변 해역에 5,000톤급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하여 민족의 자존심인 독도를 수호하는 데 한 틈의 흐트럼이 없이 경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안보를 책임지는 동해해경의 위용 3016 함정. 고도의 해양 경비 기술과 친환경적 첨단 장비를 갖추고 오늘도 든든히 동해바다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해양과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길 염원합니다. 네, 조타실과 하이브리드 기관실에서부터 뱃속의 또 다른 배라고 불리는 고속 단정까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함정 속은 더 새롭고 신기하네요. 이 멋진 함정이 재구시를 할 수 있는 건 49명의 해경이 한 몸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혹시 민초단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민트 초코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유행어인데요. 이 쌉싸름한 민트와 달콤한 초콜릿이 과연 어울릴까 싶겠지만 이곳에 가면요, 민초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밥 먹고 먹으면 뭔가 양치되는 기분도 있고 시원한 맛이 맛있었어요. 치약 맛이 나는데 굳이 음식으로 먹을까? 양치를 하면 되지 왜 민초를 먹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식계의 환상조합이라 불리는 민트 초코. 하지만 누군가는 치약을 먹는 기분이라면서 치를 떠는데요. 워낙 호불호가 강한 맛에 온라인에선 민초단과 반민초단이 편을 갈라서 민초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민트 초코의 매력이 뭐길래 이토록 뜨거운 이슈가 되는 걸까요?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스스로 중립적인 입맛을 가졌다고 말하는 홍은혜 리포터를 초대했습니다. 춘천 민초 투어? 그래서 이게 뭔데요? 뭐긴요. 제작진이 준비한 민트 초코 메뉴 시식권이죠. 자, 춘천의 민트 초코 제대로 맛보러 가봅시다. 민트의 진심이라는 춘천의 한 카페. 건물 색깔에서부터 확실한 정체성이 느껴집니다. 제가 춘천 살면서 이렇게 민트색이 민트한 곳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곳에서라면 홍은혜 리포터가 민트 초코의 마음을 좀 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깔끔한 매장 안쪽에 진열돼 있는 민트차. 다양한 공예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는 이곳은 일명 민초단의 성지입니다. 그럼 사장님, 저처럼 민트 초심자인 사람들을 위해서 추천하는 민트 메뉴 있으실까요? 밀키니트라는 동안에 차례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민트 본연의 향을 즐길 수 있다는 민트차. 수제차 전문가에게 특별히 주문해서 만든 강원도의 토종 박하 블렌딩 차라고 합니다. 찻잎으로 만나는 민트의 첫인상 어떤가요? 제가 지금 처음 민트차를 접하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무반이 화해지고 약간 치약 같은 맛을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아는 티처럼 굉장히 안정감 있는 맛인 것 같아요. 본격적인 민초 입문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강렬한 민트 시럽과 각종 음료와의 조합. 자, 어떤 거부터 시도해볼까요? 저는 아무래도 정석으로 민초 라떼가 제일 기대가 돼요. 맛있는 음료는 황금 비율이 중요한 법이죠. 진한 초코우유의 비율이 9라면 민트 우유는 그 위를 살짝 덮어주는 정도? 하지만 입안에서의 존재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오늘의 약간 메인? 가장 대중적인 민초 메뉴 민트 초코라떼. 입에 좀 맞나요? 희한해요. 제가 민트를 먹으니까 입안은 화해지는데 그래서 양치한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도 초코에 약간 갑자기 딱 들어가는 느낌? 깨끗해지다가 초코로 갑자기 쏙. 민트 맛을 더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민트 밀크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복잡한 표정인데요.
민트 초코 우유에서 초코만 뺐어요. 민트랑 우유랑 들어가서 달달한데 아이스크림 녹인 우유 같기도 하고. 마지막 도전 음료는 민트 아메리카노. 겉보기엔 평범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데 대체 어떤 맛일까요? 민트 아메리카노라고 해서 약간 색다른 맛을 생각을 했어요. 아메리카노 맛인데 민트 향이 코에 이렇게 딱 감도는 느낌? 그 가볍게 민트를 조금 즐기고 싶을 때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닿는 냄새가 상큼하니까 약간 깔끔하게 커피를 마시는 느낌이에요. 고소한 커피의 향은 살리면서 쌉싸름한 맛은 잡아주는 이색적인 풍미. 이런 메뉴들을 개발한 이유가 뭘까요? 치약이라는 생각 선입견을 조금 버리시고 다른 단맛 그리고 다른 음료와의 어울림, 조화 그런 것을 좀 느끼셔서 민트 초코 라떼를 드시러 오셨다가 다른 시그니처 메뉴들을 보시고선 이건 어떤 메뉴예요 하시면서 호기심에 주문을 하시는 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춘천에 계신 민초반 분들의 선택권들을 넓힐 수 있는 카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가볍게 오셔서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얻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꿈꾸고 있습니다. 민트 디저트의 성지인데요. 민초 음료를 정복했으니까 이번에 민초 디저트에 도전해 봅시다.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민트 초코 쿠키. 자, 대체 어떤 디저트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곳에 특별한 민초 디저트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혹시 어떤 걸까요? 저희 가게는 버터바가 유명한데 민트 초코바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버터바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식감의 디저트 종류입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의 명물이라는 버터바. 하지만 미국 사람들도 민트 초코 버터바는 조금 생소할걸요? 사각 틀에 시트를 먼저 붓고요. 만든 필링을 펴준 다음에 오븐에서 잘 구워진 버터바를 실온에서 완전히 식혀 굳힌 뒤 냉장고에서 시원하게 숙성시키면 완성! 어디 기본 버터바와 맛을 비교해 봅시다. 지금 되게 예쁜 유리 그릇에 남겨 나왔거든요. 버터바가 식감이고요. 민초바가 이런 색감인데 되게 예쁘지 않나요? 굉장히 앙증맞죠? 이분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여러분 보통 브라우니 아시죠? 브라우니보다 조금 더 꾸덕한 식감이거든요. 버터 맛도 엄청 많이 나고 풍미가 되게 좋아서 많이 즐겨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색깔부터 확 튀는 민트 초코 버터바 차례. 요즘 유튜버들은 다 한다는 근접샷을 제가 찍어 볼 건데요. 민초 단면이 굉장히 초록색으로 예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되게 받으면 기분 좋은 색감인 것 같거든요. 사실 민트 초코바는 항상 완판되는 메인 메뉴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호불호가 갈려도 찾는 손님이 있다면 얼마든지 민트 초코바를 준비해 놓을 거라는 사장님. 손님의 취향이 어떻든 누구나 자기 스타일의 버터바를 즐길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럼 이제 진짜 민초 버터바 먹어볼게요. 물리지 않고 들어가는 이유가 쫀득쫀득한 거 위에 이렇게 바삭한 표면이 바삭해요. 그래서 약간 쫀득하다가도 바삭하고 뭐라 하지? 겉바속촉이라고 하나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제가 민트 잘 안 먹어봐가지고 살짝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민트가 엄청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아요. 초코가 굉장히 달콤하고 거기다가 민트를 싹 얹은 느낌이라서 나는 약간 민트가 궁금한데 도전하기 무섭다 하는 분들 이거 한 입 먹어보시면 생각이 조금 바뀔 것 같아요. 버터바가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다양한 맛을 늘리면은 오시는 분들이 더 지루하지 않고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카페 중에 굳이 저희 가게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내 민트 초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버린 홍은혜 리포터. 넘어갔어. 안 어울릴 듯 어울리는 민트와 초코의 만남.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인가요? 민초단? 아니면 반민초단? 어느 쪽이든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세상. 전혀 다른 민트와 초코의 조화처럼 우리도 개성 있게 하지만 조화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자고요. 사람은 보통 쓴맛과 단맛,
짠맛과 신맛까지 4가지 맛을 기본적으로 느끼잖아요. 오늘 민트초코 디저트들을 쫙 보니까요. 이 4가지 맛을 가지고도 이렇게나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 수 있구나. 이 사람의 취향과 능력은 정말 무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랑거리는 봄바람이 불어오면 배낭 하나 메고 툭 떠나고 싶다는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 작은 여행도 일상을 지키는 우리에겐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용감하게 제주 일주에 나선 특별한 가족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샌디예요. 하와이의 유명한 비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라는데 아직 하와이는 못 가봤어요. 대신 아빠랑 제주도에서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아, 이분이 우리 아빠예요. 외모는 좀 투박해도 세상 제일 따뜻한 남자랍니다. 아, 시원해. 아빠 안마 솜씨는 일품이라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는 좀 특별한 여행 중입니다. 옳지. 가자. 힘들면 말해. 가볼까? 샌디와 아빠의 좌충우돌 제주 트레킹. 함께 가보실래요? 저와 아빠는 아라동에서 출발해 제주도 한 바퀴 트레킹을 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아빠랑 걸은 지 9일째 되는 날. 아빠는 목표가 이끄는 삶이 중요하다고 늘 얘기해요. 저는 무슨 뜻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하루하루가 설레는 건 확실해요. 여기는 말 있구나 너. 여기 말 있네. 아주 그냥 말 냄새가 나니까. 소인가? 아, 소가 있네. 소가 있었어. 아이고. 샌디야, 소다. 소야. 아빠, 잘 잡아주세요. 걸으면서 우연히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는 건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더 인사를 나누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아빠와의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제주도 한 바퀴를 걸었는데 아빠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큰 도전이었다고 했어요. 샌디하고 뭔가 아름다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냥 샌디가 힘들면 내가 업고 가고 잠자는 데가 없으면 텐트 쳐서 샌디랑 따뜻하게 잘 자고 막연히 도보일주를 시작했는데 이제 중간에 제가 이거는 사명감을 다해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이 갑자기 막 벌어지기 시작했죠. 도보 일주 사진을 SNS에 올렸더니 후원하시겠다는 분들이 생겼고 그렇게 모인 돈으로 집을 잃은 친구들을 위한 사료를 구입해 기부했는데요. 우리 둘만 그냥 쉽게 생각한 여행이었는데 이걸로 또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니 그게 사실 또 2번째 도보 일주의 큰 원동력이 됐고 이렇게 2번째 여행은 유기동물과 반려동물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시작됐어요. 가보자.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길 바라면서요. 샌디, 일로 와. 샌디랑 되게 닮았다. 샌디야, 알아서. 저 봐봐. 저 보여? 저 누구지? 보이지? 샌디처럼 가슴에 흰털이 있어. 봐봐. 저 있잖아. 화이팅. 아빠는 걷다가 이렇게 묶여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사진을 찍어요. 방치된 친구들을 파악하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래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허허벌판 중앙에 목을 걸어가지고 키우는 사람도 있고요. 분명히 몸에 막 구더기가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키우시는 거죠. 사실 가족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절대 못 키우거든요. 미안해. 인사할까? 우리? 너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잘생겼다. 인사? 그런데 목줄이 아유, 너무 착해. 짧은 것 같은데. 친구야, 괜찮아? 아이 뭐라 씨. 눈물 나 씨. 너 뭐 하나 주고 갈까? 그래도 아빠가? 영자야. 어이구. 야 너네 이렇게 작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뻐가지고 씨. 있어. 아빠, 저는 왜 안 줘요? 샌디 아까 먹었잖아. 이 친구도 먹어야지. 처음 먹어보지.
아이고. 샌디가 저렇게 묶여 있다가 본인 스스로 풀고 도망을 쳐왔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좀 경각심을 주고 싶어요. 사실 저도 아빠를 만나기 전은 버림받고 학대받았던 유기견이었어요. 가까스로 도망친 후 아빠를 만나게 됐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저도 좀 과도하게 사업장을 늘려가는 안에서 사람들하고의 어떤 의견 차이나 이런 부분들로 안 좋은 생각도 사실 여러 번 했고 상처 아닌 좀 상처를 많이 받았었나 봐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러다가 별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입양을 해줬으면 한다는 그 피드글들이 저랑 너무 비슷하다는 걸 보게 되고 어차피 이 친구한테는 밥 같이 하루에 한 2끼 정도만 먹여줄 수 있는 능력이면 된다고 하면 우선은 이 친구 때문이라도 죽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절망의 순간에 만난 아빠와 나. 서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것은 함께인 것으로 충분했어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된 우리. 그리고 더 이상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친구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한 걸음 한 걸음 도보일주를 하는 중입니다. 제주도 한 바퀴 도보일주 중에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만나곤 해요. 때론 당황스럽고 때론 씁쓸한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뭐요? 뭐 하는 집이야? 언제 웨이팅 해줄까? 부럽다. 샌디야. 아빠, 우리도 푸딩 먹고 가면 안 돼요? 샌디야. 아빠도 푸딩 먹고 싶다. 그럼 먹고 하면 되잖아요. 이런 일반적인 음식점도 들어가면 사실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하물며 되게 맛있고 막 줄 질비하게 서 있는 데는 꿈도 못 꾸죠. 그런데 아빠, 우리 언제 밥 먹어요? 저 슬슬 배고픈데. 식사. 어이구 잠깐만. 이거 안 먹어갖고 그냥 삐져서. 오예, 밥이다. 아빠도 이제 얼른 밥 먹어요. 거창하더라. 아빠는 또 초콜릿만 먹는 거예요? 샌디를 어디에 놓고 이렇게 이동을 하기가 그러니까 요령이 생겼죠. 이렇게 막 뭐 젤리 같은 거나 초콜릿 먹으면 도착할 때까지는 괜찮아요. 미안해요, 아빠. 괜히 나 때문에. 가봅시다. 김미 샌디 양 출발. 가자. 오케이. 저와 함께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빠와 함께 갈 수 있는 식당이 앞으로 많이 생기면 우리의 여행도 좀 더 편해질 수 있겠죠? 가자. 샌디 가자. 아빠, 근데 저 할 말이 있는데 저 신호가 아참, 피디님 부끄럽게 왜 이런 것까지 찍고 그러세요? 샌디야, 뭔가 잘했어? 와, 이 냄새 장난 아닌데. 어이구, 물똥을 쌌어. 안 좋은가? 샌디야, 샌디 너 똥 싼 거 보니까 아빠 화장실이 급해지고 있다 이제 슬슬. 너 이제 너무 빨리 가면 안 돼. 화장실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되지? 잠깐만. 저 항으로 가야 되나? 그래서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샌디 안녕. 조심. 샌디 조심. 자, 샌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인정님에서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샌디.
네가 고생이 많다. 코로나19로 사업에 부침을 겪으며 힘든 시절에 김월 씨는 유기견 샌디를 만나게 됐잖아요. 둘은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리에 방치된 강아지도 살피고 화장실까지 찾아다니는 모습에 정말 울다가도 웃게 되는데요. 길 위에 값진 추억 차곡차곡 쌓으시길 바랍니다. 충북 청주시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의 고장이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직지. 활자의 멋과 위대함을 즐길 수 있는 청주 지역 곳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수진입니다. 이 청주의 다양한 문화 공간 가운데서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청주 고인쇄 박물관은 옛 인쇄 문화를 고스란히 이어오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개관 30주년을 맞이했다는 고 인쇄박물관에서 모든 것들을 좀 즐겨볼 수 있다는 소문 듣고 왔는데 어떤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을지 둘러보실까요? 우리나라의 옛 인쇄 문화를 느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직지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청주 고인쇄 박물관이 어느덧 개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간으로 가보실까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이곳은 직지 문화특구로 불리며 문화도 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이곳의 터줏대감 청주 고인쇄 박물관은 직지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고 근현대 인쇄 전시관, 금속 활자 전수 교육관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직지를 주제로 한 박물관이 이곳 고인쇄 박물관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박물관은 직지가 발견된 이후 직지 이외에도 우리나라 인쇄 문화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1992년 개관하였고요. 국내 유일의 고인쇄 전문 박물관으로 어느덧 올해 개관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 3월 17일 문을 연 이곳은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전국 최우수 박물관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중축공사와 세단장을 이어오며 어느덧 30년이란 세월을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 만큼 둘러볼 것들이 많을 것 같다 기대하게 되는데 어떤 것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비록 직지는 저희 박물관에 있지는 않지만 이에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인쇄 문화와 기록 문화의 역사를 또 보실 수 있고 이 이외에도 동서양의 인쇄 문화를 비교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또 저희 박물관에 오시면 또 디지털 실감 콘텐츠 등 다양한 또 체험을 하실 수 있고요. 야, 이거 시간이 모자라는 거 아닐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곳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직지를 중심으로 고려시대의 금속 활자 인쇄술과 청주 흥덕사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금속 활자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인데요. 안타깝게도 직지의 원본은 이곳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눈앞에 원본을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드는데 좀 그렇지 못해요. 영인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직지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초대 프랑스 공사였던 콜랭드 플랑시가 이 직지는 수집을 해간 문화재입니다. 외장과 의계라든지 이런 것처럼 약탈된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제 뭐 정확한 기록은 있지는 않지만 콜랭드 콜랑시가 그때 한국에 와서 네. 여러 가지 문화재를 수집을 해갔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이자 세계인이 지켜야 할 직지를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시실에는 각종 고서와 복원된 유물, 동서양의 인쇄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고려의 목판 인쇄술부터 19세기 말까지 우리나라 전통 인쇄 문화 전반을 소개하며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전시물들이 가득합니다. 어디에서 발굴이 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이어져 왔는지 한눈으로 쭉 둘러봤어요. 네. 그리고 이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럼 한번 체험하러 가보실까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활자가 뒤집히며 한글로 표현되는데요. 몸으로 느끼는 활자의 인식이 인상적이죠. 미디어 아트로 직지를 만나는 공간인 이곳은 고인쇄 박물관의 깨알같은 재미를 즐기며 활자의 아름다움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주시 금속활자 전수교육관으로 이동해봤습니다. 이곳에서는 금요일과 주말 국가무형문화재 101호 임인호 활자장의 금속활자 시연을 볼 수 있는데요. 금속활자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눈앞에서 만들어진 금속활자를 볼 수 있어서 신기하기만 하네요. 야, 그 시뻘건 쇳물을 들이붓고 이렇게 활자가 나오는 모습까지 봤는데 예전에 그 고려시대도 이 방식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냈나요? 아마 모래를 이용해서 전통적으로 만들었던 방법은 맞습니다. 저희 전수관에 찾아주시면은 이 금속활자 만드는 시연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한눈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눈으로 쭉 둘러보고 차곡차곡 눈에 담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이 손으로 직접 해볼 수 있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근현대 인쇄 전시관, 이곳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들어가 볼까요? 근현대 인쇄 전시관에서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야, 이 안에 오면 내 손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해서 왔는데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 근현대 인쇄 전시관에는 나팔자 인쇄, 레터프레스, 머그컵 전사 인쇄, 목판 인쇄 이렇게 4가지 상시 체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 전부 다 인쇄가 붙었으니까 요 손이 간질간질한데 뭐부터 해볼까요? 오늘은 머그컵 전사 인쇄랑 나팔자 인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곳에서는 인쇄 문화와 연계해 근대의 나팔자와 레터프레스 인쇄 체험, 현대 인쇄 방식인 전사 인쇄 체험 등 다양한 인쇄 방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이수진 리포터가 인쇄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이 땅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을 오늘은 활자 하나하나 넣어서 담아봤어요. 힘내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야, 지금 눈앞에 알록달록한 사인펜도 보이는데요. 지금 컵에다가 이 글씨만 쓴다고 해서 인쇄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직지 종이에다가 그림을 직접 그린 다음에 컵에다 붙여서 인쇄하는 방식을 승화 인쇄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그거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예쁘게 한번 제 글을 새겨서 한번 넣어볼까요? 네, 보시면 글자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반대라고요? 네, 종이가 컵에 붙이는 형식이기 때문에 네. 글자는 좌우가 반대로 글씨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반대라. 이수진 리포터 당황스럽지만 바로 따라해 보는데요. 작품이 잘 나올 수 있겠죠? 따라 쓰는 건데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재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인쇄하고 나면 되게 예쁘게 돼서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알록달록 예쁘게 적은 글씨를 컵에 붙여 인쇄하면 되는데요. 미리 체험 신청을 하면 이렇게 도움을 받아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인쇄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온기가 있다. 네. 정말 따끈따끈하네요. 자, 그래서 짜자잔. 요렇게 완벽하게. 어머나, 요 그러면 지워지지 않아요? 설거지해도? 네, 지워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아무리 문질러도? 네, 다만 전자레인지 사용하실 때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마시면서도 힘든 사무실에서도 내가 새긴 그 글귀가 보이면 그래, 잘 될 거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서 이렇게 머그컵도 만들고 인쇄 문화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험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고즈넉한 풍경의 사찰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고려시대 직지를 인쇄했던 흥덕사입니다.
고려 후기까지 명맥을 유지했지만 화재로 소실된 후 역사적 가치를 잃었었는데요. 1985년 택지 개발 시기에 사찰의 일부가 발견되면서 가치를 재조명받아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여기가 그 예전에 금속 활자를 가지고 인쇄가 이루어졌던 그 현장, 그 자리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곳이 직지를 찍어낸 흑덕사고요.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다행히도 기단이 남아 있어서 여기 금단과 탑 그리고 철부를 복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굴 조사 때 출토된 청동 금구와 청동 불발에 서원부 흥덕사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이곳이 흥덕사지임을 확인하게 된 것인데요. 직지 심체요절 학원에 금속 활자로 책을 인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직지는 우리 선조들이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위대한 기록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이 직지를 저희가 알리기 위해서 매년 해외 홍보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직지 문화 체험, 그다음 교육 활동들, 그리고 2년마다 축제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전 세계인들이 직지와 금속활자 발명국 한국을 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직지 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이 외에도 박물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부터 휴관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내년 2월이나 3월경에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뵐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과거의 인쇄 기술부터 그 기록의 변천 과정들 또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오늘 쭉 둘러봤는데요. 게다가 30주년을 맞이한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고인쇄 박물관의 미래 지켜봐 주실 거죠? 앞으로 고인쇄 박물관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금속 활자의 탄생부터 디지털화로 이어지는 최근 직지의 세계화를 만나볼 수 있는 청주 고인쇄 박물관. 장대한 역사와 우리의 이야기가 있는 아름다운 이곳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네, 개관 30주년을 맞은 청주 고인쇄 박물관에서 우리 인쇄 문화와 기록 문화를 관람하고 디지털 증강현실도 즐겨보고요. 금속 활자 전수관에서 직접 활자를 만들어 보면 시간 훌쩍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말 꽃구경 가실 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체험으로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네요. 인쇄술의 발달을 통해 인류는 역사를 대대손손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고 에디슨의 축음기 발명으로 우리는 활자에서 목소리까지 기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간이 기억과 기록의 의미를 두는 건 아마도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다시 오지 않을 2022년 4월 첫째 주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